안녕하십니까. 이슈인 노예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달 동안 아틀란타를 비롯해서 콜로라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에 대한 정오 범죄에 대해서 오늘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돕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아시안들이 일반적으로 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든지 각 사회단체가 거리로 나와서 랠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입법도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기들이 잠자고 있는 아시안들을 깨우고 그런 것들이 각성이 되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인종차별이 없는 그런 미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참여센터에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4년 전부터 아시안 정오 범죄, 그다음에 정오 발언에 대한 한라인을 지금 개설해 놓고 접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수사 당국에 신고도 하고 또는 고발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여력이 되는 한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참여센터 정오범죄 한라인 지금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646-4502-8603입니다. 예, 지금 자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꼭 기록해 두시다가 혹시 불측의 정오 발언이나 정오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에 전화해 주시면 관련 변호사님들이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고발 고소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기소가 됐을 때의 어떤 형사 재판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니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센터에서는 4년 전부터 이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매뉴얼을 지금 편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안들의 대한 정오 범죄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2차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PDF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희망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지원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정된 개정판이 또 한인 사회에 이제 무료로 배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민참여센터 www.kace.org 들어가시면 거기에 정오 범죄 대응 매뉴얼이라고 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아시안 로펌들과 또는 비영리 단체가 연대를 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The Alliance for Asian American Justice 이렇게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아시안 변호사 협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시안 법률 지원 및 교육 기금 그다음에 AAAJ 그다음에 시민참여센터와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 정오 발언이나 정오 범죄를 이제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해서 우리가 그쪽 단체에 보내면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정오 범죄의 피해로 해서 어떤 뭐 신체적 또는 재산적인 어떤 그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시민참여센터도 이러한 조직 속에서 한인 사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척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민사소송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척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꼭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저희 그 인종차별, 그다음에 정오범죄, 정오발언 대응 매뉴얼 www.kc.org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저희들 이런 일이 뭐 평생에 없었습니다. 뭐 팬데믹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런 또 정오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극에 달하는 그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오 범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NB하고 시민참여센터에서 특별하게 이 정오 범죄와 정오 발언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정오 발언은 뭐 이게 영어로 하면 헤이 스피치가 되는 거고요. 꼭 이 발언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뭐 피켓을 단다든지 아니면 뭐 SNS에다가 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글로 되는 것도 뭐 정오 발언, 헤이 스피치라고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헤이 스피치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헤이트 인시던트라는 뭐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 헤이 크라임이 다른 점은 정오 범죄는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법 당국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공식적으로 형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정오 범죄가 되겠고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정오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4인 가족,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애가 둘이 있고 어머니께서 있는 5인 가족이 소포 카운티 저기 폴 제퍼슨에 이사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한국 분들이 많이 없고요. 뭐 또 아시안들이 많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고 뭐 이렇게 뭐 단장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드라이브웨이도 청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간판이 하나 뚝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안을 환영하지 않는다. 또는 또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이제 또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뭐 go back to your country, we don't like you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너네들이 뭐 바이러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가 리포트를 하고 그리고 리포트를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냐? 자, 요 예를 들고서 우리가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에 대한 선을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지금 말하는 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든지 너네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왔다든지 자기는 아시안이 싫다든지 뭐 한국말을 쓰지 말고 뭐 영어를 쓰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정오 발언 범죄에 속합니다. 네. 헌법상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주고 그 타인이 무슨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수치심을 갖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거를 범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오 발언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번 혹시 이런 걸 당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실정법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정오 발언의 범주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 5인 가족이 뭐 한 그래도 그냥 뭐 참고 뭐 사실 그 동네에 간 것도 뭐 사실 뭐 자기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뜻한 바 있어서 갔는데 이웃들이 굉장히 환영을 안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우연히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가는데 옆에 사는 한 분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나라 돌아가라든지 무슨 뭐 왜 너네들은 바이러스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게 아버지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 감정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그 이웃이 이제 일단 밀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밀고 그래서 이제 땅에 사실은 이제 자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있는 이제 아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머니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는 옆에 있는 뭐 대문을 걷어차고 뭐 그런 또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신고를 하려고 셀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웃이 셀폰을 잡아가지고 땅에다 던지고 그래서 셀폰은 이제 박살이 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정오 발언을 간단하게 봤는데 그것은 이 범죄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밀쳤다, 땅에 자빠졌다. 요거는 일단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구타가 되겠죠. 영어로는 배럴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위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구타를 했기 때문에 assault, 예, 폭행이 됩니다. 그리고 셀폰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던졌을 경우에 그 셀폰이 깨졌죠. 그래서 타인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고 또 이렇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손괴죄가 됩니다. 영어로는 criminal mischief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오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피켓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로 이제 타인을 가격을 했다든지 손괴를 했다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주거 침입을 했다든지 펜스를 막 바로 차가지고 말이요 파괴를 했다든지 자 이런 게 발전한 것이 바로 정오 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오 범죄라는 것은 앞에 정오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협박 또는 뭐 폭행 또는 뭐 주거 침입 뭐 이런 것들 자체 일반 범죄하고는 또 이게 달리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폭행을 했다든지 손괴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 정오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한테 이사 온 사람들한테 뭐 너네 나라 돌아가라든지 뭐 한국말을 쓰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바이러스를 갖고 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인종차별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폭행, 손괴, 뭐 주거 침입까지 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정오 범죄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hate crime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반 범죄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추가해가지고 종교라든지 인종, 개인 정체성, 뭐 영어로 하면 sexual orientation입니다. 뭐 어떤 게이 커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오 범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신체 조건, disability 또는 여성, 예,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또는 동기가 되어서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오 범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일반 범죄에 더해서 이런 편견, 종교, 인종, 성별, 개인 정체성, 신체 조건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지만 일반 범죄가 아닌 헤이 크라임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8명이 아까운 목숨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뭐 한국 분도 내분이 계시고 아시안 스파라든지 이제 그런 업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헤이 크라임이 아니냐. 근데 왜 아틀란타에서는 헤이 크라임으로 기소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헤이 크라임, 정오 범죄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 일반 범죄의 구성 요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오, 헤이트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편견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두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남에게 사기를 치게 되면은 뭐 사기를 쳤다는 그런 행위도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기를 친다는 어떤 고의, 요게 증명이 선행돼야 되듯이 일반 범죄 요건에 이런 그 어떤 hate, 편견, 네, 요것을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아틀란타 사건을 처음부터 헤이 크라임으로 기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헤이 크라임은 어떻게 그러면 구별할 수 있는 것이냐? 예,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해자의 뭐 예를 들면은 범행을 할 때의 어떤 그 언어, 말 이런 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예를 든 그런 데 보면 뭐 하루 전날 뭐 너네나 돌아가라든지 뭐 영어를 쓰라든지 뭐 아시안들이 싫다든지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죠? 인종차별적인 그런 정황이 있죠. 그거는 말로서 나타납니다. 또는 뭐 SNS에다가 뭐 그렇게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가해자가 뭐 하루 전날 뭐 자기가 소속돼 있는 뭐 예를 들면 거구 단체라든지 또는 뭐 이민자를 싫어하는 단체에서 뭐 글을 남겼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가보니까 집에 뭐 일기장에 뭐 자기는 정말 뭐 아시안이 싫다든지 뭐 아시안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잡을 다 가져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놓은 거죠. 그걸 매니페스토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확한 우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백한 그 어떤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아시안 그 아틀란타 총격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증거가 있는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틀란타에서는 이게 이제 8개의 어떤 1급 살인으로 일단은 기소가 된 거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그 기소를 하고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오면 정오 범죄로서 다시 이렇게 이제 상호 다시 이제 재조정해서 기소가 되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정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막 실망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요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에 의한 흑인들의 이제 그런 뭐 어떤 그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잉 진압 또는 뭐 과잉 수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요. 뭐 차에서 이렇게 뭐 총격을 당하다든지 그런 게 많아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정오 범죄는 한 개인의 어떤 피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뮤니티로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오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정오 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그 카피캣 크라임이라고 해서 모방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립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보복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retaliation cr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오 범죄가 개인의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 또는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어떤 모방 범죄라든지 보복 범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수사 당국이라든지 사법 당국에서는 이것을 헤이 크라임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처벌을 해줘야지만 피해를 당하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또 경고의 메시지도 되고 뭐 그렇죠. 뉴욕 같은 경우는 헤이 크라임으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소가 되고 판결을 받으면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범죄 A로 이제 일반 범죄를 구성했다 그러면 헤이 크라임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하나 높은 중범죄 E 펠로니가 되고 예를 들면 C 펠로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B 펠로니로 이렇게 스텝업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중처벌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헤이 크라임과 헤이 스피치 정오 범죄와 정오 발언의 어떤 좀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로 가지 않은 이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인시던트 정오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뉴욕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운티, 주 그리고 미국 전체가 아시안 범죄에 대한 어떤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연일 뭐 랠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방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무 황당해 하시고요. 그래서 어쩌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뉴저지의 목사님인데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 사실 이렇게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실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폭행까지는 안 갔지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했대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이민자 사회는 영어라는 그런 또 뭐 언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말 황당하게 아무것도 못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혹시 나한테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모의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게 흑인들 요즘에 그 경찰들로 인해서 이 사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셀폰 같은 거를 사실은 그 촬영을 해서 그것이 소셜 미디어로 가서 이렇게 많이 공론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폰을 이제 이용하는 것도 사실 큰 이제 그 대응 방법이 되겠는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셀폰을 꺼내서 찍는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일이 당했을 경우에 나를 위해서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셀폰을 꺼내서 동생 촬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지만 한번 정오 발언이 있었을 경우에 범죄를 가지 않는 정오 발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차분히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이런 도전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이런 가해자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글쎄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정오 발언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 그렇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고 또는 뭐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차분히 응답을 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가 하는 그런 그 말이라든지 은행은 이게 너무 공격적인 것이고 또 무례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네가 존경을 받듯이 나도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가벼운 어떤 리스판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당하면 사실 평소에 또 쌓인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구타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위협하게 나왔을 때 뭐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자기 방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응수하는 분이 많은데 자 이것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형사법에 duty to retreat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듣는 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실정법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를 당했을 때에는 반드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형법상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공격을 해서 과잉 방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실정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신체 손상에 대해서 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stand your ground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본인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뉴욕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stand your ground 법을 채용하지 않은 그런 주에서는 duty to retreat 이런 게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오 범죄가 아닌 정오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침착하게 하고 불필요한 응수라든지 대응은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인종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 건강이 이상이 있는 분들이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비를 뭐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이렇게 응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go back to your country, 뭐 speak English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인종차별적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인게이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옆에 지나가는 뭐 한국 사람이 계신다 그러면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 조금 우세를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해자들이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뭐 경찰에 전화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켜서 좀 촬영을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형사법을 합니다만은 이런 정오 범죄, 정오 발언에 노출되었을 때에 사실은 공격적으로 응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주의를 잘 판단을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위에 어떤 뭐 사람들이 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도움을 청할 수 없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한인타운에 모여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나가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시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 계신 분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FBI 통계를 보면은 거의 그 이런 정오 발언이나 정오 범죄의 50%가 리포트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카운티라든지 아니면 주라든지 아니면 FBI 같은 데서 이제 이런 헤이 크라임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 일어난 것보다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적게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입법이라든지 또는 그 연방 정부에서 재정을 배분을 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정오 발언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speak up 하고 speak out 하고 그다음에 911에 전화하는 것 꼭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hate incident 그러니까 정오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공격하고 그다음에 쇼핑몰 같은데 자 요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인으로서 흑인들이 사실 뭐 살해당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셀폰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내가 아닌 제3자가 길거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경을 딱 있을 때는 셀폰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당국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SS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의 경각심을 좀 고취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우리가 형법상에 보면 이 정오 범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실정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바로 그냥 신고를 하면은 그 가해자가 신병이 확보가 되면 바로 그냥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지만은 정오 범죄는 아시다시피 이게 범죄까지 가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뉴욕주 경우는 disorderly conduct이라든지 풍기문란 또는 harassment 뭐 희롱이라든지 뭐 그런 그 어떤 범죄가 안 되는 바이올레이션 형태의 어떤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정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와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뭐 이상한 뭐 행동을 한다든지 스토킹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harassment 또는 disorderly conduct이라는 그런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저촉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오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넘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그 가게 되면은 적은 바이올레이션 크라임이 아니지만 바이올레이션 정도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어떤 범죄가 되지 않는 harassment나 disorderly conduct은 어느 주에도 다 이거를 형법상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이것이 무슨 뭐 범죄를 구성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리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에 뭐 이런 버스를 타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 뒤에 앉아가지고 뭐 큰 소리는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버스 운전사나 또는 뭐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역 직원들한테 반드시 저 리포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온라인이 문제입니다. 예, 온라인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트위터 같은 경우도 그 팔러시가 있습니다. 운영 팔러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리포트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반드시 그냥 내가 뭐 오늘 기분 뭐 잡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생들끼리도 인종차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의 당국의 교사라든지 카운슬러 뭐 그런 학생복지 담당관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부모님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다시 학교 당국에 연락을 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이게 수면을 올라가지 않는 이런 그 헤이 크라임 또는 헤이 인시던트가 충분히 학교에서도 대화가 돼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디오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비디오를 찍었을 경우에 이게 무슨 뭐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 기준으로 뭐 개인을 촬영할 경우에 뭐 이런 뭐 스트리트에서 특히 가해자를 촬영한 경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프라이버시가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대낮에 이런 길거리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이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심지어는 경찰에 대한 촬영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이 제3자가 그걸 찍고 난 다음에 그게 SNS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화돼가지고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배심원들이 지금 이제 딜리버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촬영도 합법적이고요. 대신에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뭐 경찰이 하는 걸 도청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만 아니면은 충분히 경찰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다쳤을 경우에는 이게 힘들 경우에 해서 굉장히 이게 이제 셀폰을 꺼내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평소에 좀 이렇게 상정을 하셔서 좀 예행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좀 있는데요. 특히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시안끼리도 뭐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시안들도 백인에 대해서 굉장히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민자들과 여러 가지 인종들이 사실은 섞여서 모자이크를 이루고 뭐 생활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느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어느 커뮤니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힘을 모아야 되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시민참여센터나 아니면은 이거를 접수하는 커뮤니티에 연락을 하시고 같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라든지 또는 연방의원 또는 주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지금은 워낙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평소 때도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걸 모아놨다가 뭐 정기적으로 이제 정치인들하고 이제 요 이슈에 대해서 뭐 미팅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국의회라든지 연방에 가가지고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입법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리즈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민참여센터의 역할 또는 그 정오 범죄, 정오 발언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오 발언과 정오 범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오 발언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즘 진짜 문제가 많이 되는 정오 범죄, 헤이 크라임에 대해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인 노예 최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